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직 만나지 못한 나의 연인, 내 미래의 애인이자 배우자이자 반려자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자, 이렇게 되도 않게 한번 씹으려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가운데 번호를 하나 뽑으시면 적어도 15세기에서 20세기 정도 전에 나의 연인이었던, 아니면 인연이었던 그런 전생의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인연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물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한 리딩이면서 또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그 이성분의 이름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정말 깊숙이 파보는, 만약에 안 파지면은 제가 집에서 혼자 코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형 혹은 운명의 이상을 생각하시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줄은 상대방, 넌 지금 어디 있니? 내 생각 가끔 나는지 이고요. 아래쪽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조언 카드고요. 이쪽은 여러분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그분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전생의 인연이었던 그 상대방 분께서는 신중한 결단력과 활발한 활동력을 가진 어떤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직급에 계시지 않을까, 혹은 직급과 상관이 없더라도 자신의 결단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어떤 일에 종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바이고요. 또 이렇게 내려진 결단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보이시는 그런 직업군, 예를 들면 일에 있어서는 기획부서나 영업직에 종사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응하장사 소세지의 마케팅 부서, 판촉을 담당하시는 어떤 그런 직급에 계실 수도 있고요. 예체능 계열에서는 드라마 제작사 혹은 PD, 체육 쪽에서는 투포한 선수, 골프 선수, 또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배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계열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게임 회사에서 부장님 혹은 과장님 직급에 계시면서 우리 팀원들을 관리하고, 또 대외적으로 관공서나 자신이 계약을 맺고 있는 원청과 거래사, 고객들을 분주히 오가면서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직군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가진 원소적 특징을 보면요, 공기의 불의 성질, 그리고 불의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 분은 남성향의 열정과 또 냉정하고 차분한 결단력을 가진 그런 상대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신중한 어떤 태도를 가진 한편, 자신의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실 줄 아는, 그런 모험을 즐길 줄 아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잘 붙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기가 또 불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 불 끌 때 공기를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차단시키잖아요. 그럼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두 카드 다 원소가 공기 불이고 불 공기거든요. 그 말은 이분의 정신적인 어떤 마인드들이 또 행동력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파숑에서도 리더세요. 이 지금 보세요. 샤넬이 아니거든요. 이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은 열정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성숙된 정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험과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상대방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카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희비가 갈리죠. 낮에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시지만은 밤에는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이 보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꿈속에서 뭔가 안 돼! 하면서 지금 일어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분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정신의 지배를 크게 받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네요. 혹은 이분이 살아오면서 이 결단의 칼을 휘두르는 동안 자신이 내린 선택들,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잘라내야 될지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해오면서 그러한 끝나지 않은 선택의 딜레마들이 아직까지도 밤에 이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리해야 했던 어떤 인간관계들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러한 결단으로 내가 행동을 취했을 때 나한테 찾아온 결과들, 이 무수히 많은 칼들은 그러한 선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분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닐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칼들 보이시죠? 보면은 저는 마치 꿈에서 깼는데도 그 꿈이 끝나지 않는, 꿈속에서 나타난 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집에 실내 장식을 이렇게 칼을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뒤끝이 아니라 좀 반성을 할 줄 아시는 분처럼 보여요, 저는.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매정하게 잘라냈을 때 그것에 대한 연민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그걸 좀 슬픔으로 조금 떠안을 수 있을 만한, 어찌 보면 책임감이 굉장히 과도해서 과잉돼 있어서 혼자 밤에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고 술잔을 좀 기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딴 식으로 좀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온 카드는요,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일하느라 조금 바쁘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뭔가 지쳐 보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카드를 처음 꺼냈을 때 느낌이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대방 분의 어떤 횡의 이미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종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체적인 카드의 느낌이 대칭이 된 데칼코마니처럼 전 느꼈었거든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번 분들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이상향이나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이성에 대해서 판타지를 생각하실 때, 나랑은 똑같지 않고 나랑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셨던 게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왠지 바라신 이상향이 내가 조금 믿을 만한 생각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신세계, 건강한 정신세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대방이 지략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노력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어떤 운명의 상대방과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대칭이 된 데칼코마니, 더군다나 상대방이 열정의 기사에서 행동이 조금 앞서는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행동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요, 조금 어떤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일거리에 대해서 그거를 당당히 맞서시면서 좀 버티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께 다가오는 어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의 일거리와 문제점들은 여러분의 강단과 혹은 의지 또는 고집으로 이러한 일거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재련하고 담금질 해가지고 다른 원소의 기호처럼 막 바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안 나는데 나한테는 계속 뭔가 쌓여 있는 것 같고, 이게 치이고 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하나하나씩 밀어가고 이렇게 또닥또닥 다져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운데 있는 이 왕카드를 기준으로 양쪽에 나열되고 도열된 어떤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맺음이 보이시나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무를 베어와가지고요, 그걸 막 재련해가지고 이 동전으로 맺는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숲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고 또 동전을 계속 쌓아 올리는 모습처럼 보여요. 일본 분들은 자립심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부모님의 원조라든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핵심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결국 의지와 성실성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대칭이 어떻게 이렇게 또 궁합처럼 마치 나타나올 수 있을까? 제가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스스로 깜짝 놀란 척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대방 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너를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이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냐면, 제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궁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카드를 보시면 과연 그러면 아직 만나지 못한 너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 하면서 두 분의 공간의 접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장소 카드를 보시면은 이거 한낮에 배를 띄운 사람들이 보이죠? 다행히 이게 오리배였으면은 페달 구르는 남자분의 허벅지가 터져버렸을 텐데, 더더욱 안타깝게도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에 팔뚝이 터져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타내는 장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내에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렇게 탁 트인 공간들 있죠. 따스한 바람과 불빛이 내리쬐는 이러한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떤 방식을 취하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내에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카드를 다 조합해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운명의 이 상대 이성분은요, 어디 해외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저 우주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프로텍션 카드는 여러분께 약간의 용맹함도 갖출 것을 조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용맹함은요, 다른 큰 것보다 이러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눈길이 가거나 이렇게 스쳐가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불가리나 페라리 향수에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는 모습, 남성분들이라면은 플라워 와이겐조의 향기를 딱 느끼면서 어머 저거 우리 엄마가 쓰는 건데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눈길이 가는 누군가와의 접촉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아이 컨택으로 한번 조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생의 인연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와 여러분들의 어떤 가는 길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의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 카드를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왼쪽 카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전생의 인연이었고 연인이었던 그 상대방의 현생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직 만난 적 없는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자,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 장씨성을 가진 장가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장씨성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름은 장세. 이름에 지금 세자가 들어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유. 예. 신빙성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분들 가운데 장세유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성은 변치 않더라도 성함이 바뀌어서 장유세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진지하게 시청하고 있는데 장난하는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인연이셨던 그분의 현생의 이름은 장유세 혹은 장세유님이신데요. 이것이 이제 성별에 따라서 장서영이나 장소영 이렇게 또 한번 이 자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비슷한 이름의 성함을 가지신 분들 중에 여러분과 자꾸 뭔가 썸이라든지 어떤 기류가 오가시는 분이 있다면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제가 추측컨대 장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아닐까, 혹은 더러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결단력 있고 이 행동을 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이분은 아무래도 비뇨기과나 내장기관 계통, 대장내시경 쪽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그런 분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저는 보고 있다. 이 네임드 카드인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간해수공업으로 수타로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그 점 갑자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킹치만 분명히 이런 어떤 자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앞으로 이렇게 썸이 생기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자음이 들어간다면 이분은 전생의 연인이자 혹은 왼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장세유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급하게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상대방, 지금 너 어디서 뭐해?를 본 카드고요. 이 아랫줄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조언 카드 끝으로 그분의 현생의 이름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의 모습을 보면요, 이 동전 카드, 이 카드는요 일명 저축왕 호탁구입니다. 지금 호떡 4개를 안고 있잖아요. 이 카드는 일명 구두쇠 카드라고도 또 불리는데요.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나 재화, 인맥들, 그런 현실적인 가치들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돈에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것이 좀 엿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 7번 칼카드,
상대방 분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이득을 위해서 좀 여기저기 정보를 얻는다거나 자신이 바라는 어떤 만족스러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을 차용하거나 조금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캐치해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빨간색 옷은요, 열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발과 모자를 이제 깔맞춤한 걸 보면은, 약간 흥분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흥분되는 계획은 이렇게 지성의 카드로 이렇게 맺어지는 걸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자신의 부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걸 하나를 세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진지하고 무겁고 움직임이 둔한 흙의 성질이 거기서 공기가 이렇게 확 피어오른 다음에 마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거머쥐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말 그대로 이분은 어떤 재화, 현실적인 물질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좀 긁어모으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하나의 이성과 논리와 지성이 딱 결단이 쓰면서 이분이 마치 무언가를 긁어 모아서 창조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직업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루는 일인데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안 보는 게 더 중요한 어떤 일. 그렇다면 일단은 투자사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가진 그 아이템, 이 동전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요. 거기서 이런 게 조금 세상에 나오면 어떨까라는 어떤 결단을 세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 일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두뇌 회전과 의사소통이 중시되면서 돈을, 재화를 창출하는 어떤 직업군, 부동산 관련 일일 수도 있겠고, 그쵸? 정보와 자본을 조합해 본다면 주식 쪽이나 그런 펀드 매니저 그쪽일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은행 관련 업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행을 좀 빨리 읽어야 되는 어떤 패션 쇼핑몰 쪽에 뭐 종사하실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이 7번 카드로 보아서는 이 상대방 분의 이러한 어떤 흐름이 아주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보다도 그 순간순간의 어떤 사회나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빠르게 이렇게 오가는 어떤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어떤 시장에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에서 이 상대방 분은 자신만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열매와 그 씨앗을 이 땅에 뿌려서 점점 더 번성시키려고 하려는 어떤 움직임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그러한 어떤 삶을 계속 일구어 가고 있고 이제 스타트를 끊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이런 어떤 지적인 지성을 세워나가는 어떤 사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카드로 나온 걸 보면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 카드를 보시면 3개의 동전 카드가 나왔죠.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죠. 한마디로 직업인데요. 이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꼭 이렇게 공동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예술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혼자서 무언가를 창조를 하시되 이것이 여러분의 작품이나 예술 활동을 이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가치 있는 어떤 공공재 같은 형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한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해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나 장래에 대해서는 어떤 계단 형식을 밟아서 올라갈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대차대조표 같은 걸 짜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만큼 저축하고 어느 집에 이제 언제쯤 결혼을 하고 어떤 집에 좀 살았으면 하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 전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태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다 똑같이 그런 계획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카드들은 유독 이 일터에서의 이런 열정을 나타내는 걸로 보아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조금 투박하고 자유로운 어떤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던 대기업을 갑자기 그만두시고 나의 자유로운 어떤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막 500일씩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기관과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만의 자유롭고 아주 개인적인 일상을 추구하시면서도 또 재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 분들은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체계와 좀 질서가 갖춰진 공간에서 자신의 노동이나 열정을 태워서 본인의 일과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특히나 이 가운데에 있는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는요, 약간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뭔가를 주시하고 눈치를 보는 듯한 이제 카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를 중심으로 놓고 양쪽에 있는 걸 보아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신념을 딱 세우고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또 노동을 하시면서 내가 세우고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들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계하고 검토해보고 다시 뒤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또각또각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2번을 뽑으신 분들 가운데 이 모습이 나하고는 조금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번호 하나를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 있진 않으신지 한번 자신 스스로도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펜타클이 대칭으로 있는데, 여기는 혼자서 꽉 끌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는 조금 여러 사람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상대방 분은 성향은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도 안정지향주의적인 어떤 태도들은 갖추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나누기보다는 조금 긁어 모아 오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에서도 이렇게 칼을 세우셨지만 상대방도 이렇게 세운 걸로 봐서 또 이런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통하는 면이 있으시겠다. 물론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질 자체가 조금 같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공감대를 좀 느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 8번 나무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한테 있지 않은 어떤 온기 같은 것들을 또 품고 계셔서 이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열정의 에너지가 조금 귀감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상대방 분은 이렇게 삶을 일구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만나지 못한 그 전생의 인연, 이분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카드를 보았는데요. 이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템퍼런스 카드는 여러분 유니버셜 웨이트 덱에서 이 잔을 막 섞고 있는, 물을 감정을 섞고 있는 그런 카드죠. 근데 여기서는 잔이 맥주잔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와 조금 다른 성질이 섞일 수 있는 어떤 자리나 모임 같은 걸 말해요. 동아리 포함 우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생에 몇 번 그렇게 이벤트가 많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도 괜찮고요.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면은 어떤 즉석 만남이 가능한 이런 술자리, 아니면은 미팅이나 이런 소개팅, 그런 주선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바다의 멜로디 카드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 운명의 상대를 이 장소는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만날 수 있겠냐,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펴봤거든요. 카드는 여러분께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종전에 해오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일의 영역들을 지켜가시면서 조금 숨 쉴 틈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은 인어가 이제 바다 물속에 있다가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 육지라든가 암벽 같은 데 앉아있는 그런 동화에서 그런 모습들은 보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일상을 유지하시되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역 밖으로 한 번씩 나와서 이런 모임 자리,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하고 계셨다면은 그런 속에서 조금 만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일구어 가시느라 어떤 다른 모임 자리나 이렇게 숨 쉴 틈이 없이 달려오셨다면은 이번 기회에는 한번 이렇게 쉬엄쉬엄 여러분들도 한번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모임 자리들을 꾸준히 한번 나가보시면서 이 전생에 정말 옷깃이 스쳤을지도 모르는 이 인연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2번 분의 어떤 전생 인연, 아직 만난 적 없는 널 찾고 있어. 그분의 성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카드를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분의 전생의 이름이 뭐 존 트럭에 불타나, 목졸리나 안졸리나 뭐 그런 이름이었던 상관없이 현생의 이름은 그럼 과연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 이게 지금 제 방송의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킬링 포인트.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전생의 인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지 한 장씩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을 펴볼게요. 자,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지금 똥이 반쯤 나온 것 같아요. 자, 펴볼게요. 성부터 봅시다. 성. 임씨 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임가. 굉장히 좋은 성이죠. 제 주변에도 그 임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물론 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걱정 마시고 그 다음 이름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름 무엇일지. 자, 저도 지금 안 봤거든요. 지금 무척 떨리네요. 이 성함이 과연 누구실지. 자, 지금 벌써 이름에서 훈내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기 정말 좋은 이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물론 세상의 모든 이름이 다 예쁘고 아름답지만 지금 엄청납니다. 이 마지막 성함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성함은 임훈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신빙성이 갑자기 추락을 한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이게 지금 순서가 랜덤이기 때문에 이게 임고훈님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더 이상한가요? 다시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너 타로 카드 가지고 나 진지하게 보이는데 장난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타로카드 그거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꼭 이 성함이 아니라 이 카드를 만들 때 이 자음을 통해서 유추될 수 있는 성별의 또 이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형경님, 임호경님, 임귀형님, 임경형님, 임강환님.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자음을 대입해서 조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나마 좀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아직 만난 적 없는 널 찾고 있어. 그분의 성함은 임고훈님 아니면 임훈고님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결말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께 또 재미와 웃음과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는 이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십사 하고 제가 정성껏 만들어 본 거니까요. 웃음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내용도 리딩도 이렇게 빨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아직 만난 적 없는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에 있는 것은 상대방,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냈니? 이것이고요. 아랫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를 알아본 카드입니다. 이쪽은 조언 카드고요. 이쪽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바로 전생에 아직 만나지 못한 그분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3번 분, 전생의 인연이었을 수도 있는 그 사람,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 뭐하고 지낼지를 카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현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청사진을 찍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한 건물에서 보일러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보이죠? 제가 소시적에는 이 카드가 혹시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넣고 돌리다가 폭발해가지고 지금 터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카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던 나의 보금자리와 아지트로부터 뜻밖의 급변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급변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꼭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내 심리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새롭게 건축이 시작돼야 되는 심리적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상대방 분은 뜻밖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분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리액션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킹 오브 완즈 카드를 보시면 이분은 정말 의지의 왕입니다. 지금 의자에 살짝 반쯤 걸터 앉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기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이 공간이 있어요. 예,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완즈는요, 불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연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를 막 엔진에 넣어가지고 뭐 폭발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지와 추진력 하나는 정말 왔다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사자 문양하고 도마뱀이 있는데 이게 셀레멘더라고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 성을 움직이는 불꽃 캐릭터 있죠. 불 캐릭터. 걔한테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성을 움직이잖아요. 딱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료가 있고 자기 의지가 서면요, 움직여요. 성도 움직이는 그런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분이 사실은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나갈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분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뭐 회피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주저함없이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내리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게 조금 늦춰지고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극복력이 대단하고 또 훌륭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하는데 유독 이 카드는 의지의 상징이라서 행동력을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믿고 지금 점점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월드 카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그 응대월드에서 나오는 그 월드인데요. 하나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유원지나 놀이동산에 가면은 거기 꼭 월드 이름이 붙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심의 세계 혹은 우리 세계의 축소판을 다 갖다 놨잖아요. 먹을 거, 볼 거, 쉴 거, 놀 거, 잠잘 거, 뭐 탈 거, 살 거, 웃긴 거, 그런 축소판이 다 모여 있으니까 월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심과 또 거기서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요. 이 동그란 데서 지금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여성으로 표현됐지만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기분 좋을 때는 집에서 혼자 다 벗고 양말만 신고 춤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관을 완성시키고 이룩시키는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이룩해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로 어떤 세계를 지켜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정말 의지의 왕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의 연속 속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가진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따지자면요, 변동성이 큰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안정감과 완성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어떤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직업군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예체능 계열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강렬한 영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어떤 자기 안에 충돌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걸로부터 영감을 받고 또 그걸로 하나의 컨텐츠라든지 세계관을 완성시켜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웹툰 작가님들이 될 수도 있고 소설가도 될 수도 있고요. 군인이나 경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나서 찜질방을 갈까 목욕탕을 갈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즐기는 프로 목욕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 만나본 적 없는 그 사람은 이딴 식으로 지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분의 모습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딱 보시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3인칭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세 개의 카드를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일종의 모험이 보여요. 내가 무언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런 모험 말고 진짜 삶의 여정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와 자기 실험, 내가 누군지도 확인해 보면서 또 나한테 맞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직종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직종에 대해서 여러모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던져보고 또 제안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 판단을 계속 해나가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추상적인 얘기라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과 정의를 세워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 이 저스티스 카드는요, 내가 세운 어떤 것에 맞지 않는 것은 저울질 해가지고 좀 쳐내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면은 내가 어떤 걸 경험해요. 해보니까 영 아니야. 그럼 그건 내 직업이 아니야. 좀 다른 걸 찾아볼까? 그 일도 또 도전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거가 맞으면은 계속 가는 거고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네 하면은 또 다른 선택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어떤 일이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설픈 태도라든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 일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고 좀 정직하고 또 자신이 그 일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 자기 실험을 해가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뒤에 쳐진 이 장막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열리는 순간 저는 분명히 응창 피아노가 있지 않을까. 이게 피아노 지금 덮는 덮개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 목숨을 걸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피아노가 나올 것 같냐면 자기 실험. 내가 완벽하게 어떤 그 곡 연주나 내가 준비하던 어떤 프로젝트가 확실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완벽해질 때까지 세공하고 다듬어 가겠다. 이런 게 또 저스티스 카드의 또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환장하겠네요, 정말. 카센터는 있는데 왜 입센터는 없을까요? 이 혀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어떤 자기 객관화이면서 또 동시에 자기 주관인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뭔가 해나가는 일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 불안함도 뒤따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일구어가면서 이러한 것들,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 혹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치고 가야 할 나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뭔가 불안하고 휘청이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극단의 어떤 모습인 거죠. 내가 정확히 하기 때문에 또 따라오는 불분명한 것들의 공격.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요. 경쟁사 혹은 내 동료인데 또 나한테 일에 조금 지장을 끼칠 만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직 학생분들이시라면 아직 내 장래나 어떤 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순간들에 놓였을 때 이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확신과 불안전성이 충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면서 3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어떤 양극단의 조금 불안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기준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게 길게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백마탄 왕자의 어떤 그 걸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 연속해서 나왔을 때는 이게 로맨티스트가 여러분의 어떤 인생 전체를 밟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나의 확고한 신념과 나의 목표, 이런 불안전성을 뚫고 그것이 비록 그 꼬린점이 나의 판타지일지라도 또각또각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미시적인 근황이기도 하면서 또 거시적인 추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읽어보려고 편 카드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바이고요. 진짜 3번 분들 가운데 조금 살아가시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끝끝내 그 길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또 살고 계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헛소리 집어치우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너를 찾고 있어. 그분을 어디서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 이 장소 카드와 조언 카드를 펴봤는데요. 먼저 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 고기를 썰고 있는 어떤 손의 모습이 보이시죠? 전생의 인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분 만나시려면 장소 한 군데를 추천을 드리자면 백종원 선생님의 새마을 식당을 일단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물론 농담이고요. 이 저스티스 카드는 여러분의 카드에서 나온 이 저스티스 카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장소, 그리고 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호는 빼버리시고 내가 극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장소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클럽에서 이성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클럽 같은 경우를 조금 지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느 분들께서는 좀 클럽에서 만나는 거 어떻냐, 뭐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또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장소의 주관적 정의를 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조금 이성을 만나면은 나는 괜찮다 하는 장소면 어디든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장소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트 카드가 보이시죠? 예를 들면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대화를 잘 할 수 없는 장소도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한 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장소를 갔을 때 우리가 이성과 충분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소개팅이든 만남이든 아니면 이렇게 동성들끼리 있는데 그 동성 친구가 어떤 친구 한 분을 또 소개시켜 준다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열고 그 상대방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 3번 분들이 찾던 혹시 그분이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신 3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크리스마스 날 강강수월래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어떤 만남에 대해서 이 좋은 말 아닙니까 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켜지는 어떤 청신호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이런 좋아하는 장소에서 혹시 3번 분들 가운데 조금 많이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고 말을 잘 섞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 합니까? 또 좋은 인연을 내가 찾고 있던 그 너의 이름은 뭐니? 그 대상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요. 뭐 어떻게 보면 농구선수 야오밍이 키높이 구두 신고 형광등 갈아끼는 소리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긍정의 힘은 또 좋은 그 기운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굉장히 매갈이 없는 소리를 한 번 더 들여보는 바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순서 아니겠습니까? 내가 찾던 그 사람, 너의 이름은, 현생의 이름은 과연 무슨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이 카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카드를 여러분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정보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좀 알고 있고 조금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도 정확히 좀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성 그리고 이름을 제가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 어떻게 되실지 깜짝 놀랐습니다. 경인 줄 알고 윤씨 성을 가지신 분이래요. 윤씨 성 너무 또 좋죠. 정말 보기만 해도 어떤 그 윤이 나는 그런 너무 예쁜 성이잖아요. 자, 그럼 윤씨 성을 가진 성함은 어떻게 되실지.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이름이 지금 너무 예쁜데요? 너무 동글동글해요. 그쵸? 너무 예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성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직 만나지 못한 너의 이름은 과연 무엇인지. 윤영경.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은요, 이 성함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경영님. 네. 또 경영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윤씨 성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자음들의 어떤, 재해석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기영, 아니면은, 윤광윤, 혹은, 여성분의 성함이시라고 하면은, 윤영귀, 윤유경, 이런 식으로 성은 그대로 두시되, 이 모음을 좀 바꿔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추측을 해보셔도 괜찮은데, 구독자분들의 구독 취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장난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전 정말 열심히 정성껏 이 목숨 걸고 지금 보고 있다. 이 저의 심정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지금 제가 만든 카드는 또 나름 재미 반, 또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뭐 욕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욕 처먹으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또 세상 일이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 멋진 자기 세계를 일구어가는 분을 더 멋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좋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아예 없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보기보다 그래도 과학과 수학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렇겠죠. 아차한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들의 기운이 좋아지면 소임은 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3번 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윤영경님 아니면 윤경영님 이분을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혀가 꼬여요. 지금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 4번 분들 아직 만난 적 없는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그 상대 이성분, 너 어디서 뭐하고 지내니? 왜 아직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니? 그걸 좀 알아본 거고요. 아랫줄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이쪽은 조언 카드, 끝으로 그 상대방 이성분의 현생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요, 이 리딩을 하다 보니까 1번부터 4번 분들까지 전부 상대방이 계속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3 오브 펜타클, 지금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동하면서 지도를 들고 무언가 건축물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죠? 단 한 사람만의 어떤 노동이 아니라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 이성분은요, 추측컨대 어떤 소속이 된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그룹워크를 하면서 자신의 삶과 또 돈을 벌면서 일터를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무언가를 세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예술가적 기교도 품고 계신 어떤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전체적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영감을 얻어가면서 뭔가 성장하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이 경우에 어떤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일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높다. 영적인 것과 어떤 기술적인 것이 조합이 되면서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일에 대한 영향력들도 이렇게 뿜뿜 키워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분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터를 일구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8번의 나무 카드를 보이시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이게 해풍에 한 3년 동안 말린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8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길냥이가 뜯어먹어가지고 날아갔다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열정과 어떤 불의 성질, 나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쏟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카드를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나요? 뭔가 일사불란해 보이고, 그쵸? 그리고 방향성이 한 군데로 고정이 돼 있고, 그림의 방향상 어딘가로 지금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한마디로 이 상대방 분은요, 자신의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일궈가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아주 확고하게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다.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그쪽으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 그런 걸 말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새끼 말이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승진을 위한 노력들이 될 수도 있겠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일터가 아니라 어떤 도서관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혹은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공부에 쏟는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상대방 분은요, 자기 목표의식이 확고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일을 그냥 쉽게 하고 뭐 마무리 안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자기 안에서 시작과 끝을 정확히 또 해내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단계별로 자신의 열정을 쏟아가면서 하나하나 깎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학업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일이든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 카드와 이 두 카드의 공통점이 어떤 그런 성실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끝카드가 5번의 컵카드가 나왔어요. 관계 혹은 인간관계 혹은 아니면 이제 감정이나 정서들을 대변하는 카드인데요. 뭔가 지금 270도 추러스, 까맣게 태운 이 추러스를 몸통에 쓰고 실망한 듯한 이제 모습이 보이죠. 이분은 어쩌면 이러한 일터 그리고 삶의 반경이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고 어느 한 바운더리 내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지내면서 물론 일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동동선이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가 시간에는 크게 조금 다른 데로도 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전자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활동 반경 내에서 약간 목적 지향적인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일에 꽂혀 있고 이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숙제들은 제대로 조금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방향의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은 그 기회비용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른 관계나 맺을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진전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어쩌면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지나가 버린 사람에 대한 조금 미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일과 사랑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려다가 조금 아쉽게 된 그런 어떤 숫자 5번의 그런 것도 보여져서 이분은 대체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목표점에 이게 도달해서 이 나무들이 새로운 땅에 이제 딱 박힐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거기서 이제 파릇파릇한 이 상추인가요? 그것이 이제 자라나면서 또 다른 숲을 만들고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조금 안정성을 가지면서 사랑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밸런스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신 것 같아요. 야, 이 카드를 보시면은 정말 여왕을 가운데 두고 왼 노랑, 오른 노랑, 그래갖고 쌍노랑으로 지금 완전 노란빛이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자기가 일구고자 하는 삶의 어떤 태도나 방향,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앞으로 나의 어떤 이 영토와 뿌려야 할 가치의 씨앗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퀸 오브 완전은 정말 살림살이의 어떤 대여왕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성 향해 자기 식구,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지인들, 나라는 사람의 범위 안에 있는 내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또 챙겨주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계획만 하고 작심삼일하기보다는 내가 적어도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이 나무가 조금 약간의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조금 섹시한 면과 매력적인 면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의 어떤 고집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 이 펜타클 카드도 그렇고 이 여왕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또 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아주 세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끝카드로 나온 이 도둑 카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일로 대입해서 보자면은 7번의 이 칼카드는요 굉장히 영리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노동도 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꼼수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으면 꼼수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뭐 꼼수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도 굳건히 서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순발력이나 영리함을 가지고 조금 기민하게 삶과 일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지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계시고 상대방 분의 어떤 직업군으로 보자고 하면요 공무원이 정말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그림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계통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또 예술가도 포함이 됩니다. 진짜 실제로 어떤 조각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세공하고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기민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조업, 제작업 쪽에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직 만나지 못한 너 어디서 뭐하고 지내니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청사진을 한번 보았고요. 그래, 보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상대방을 어디에서 좀 만날 수 있을까 카드를 좀 뽑아 보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어떤 과거의 어떤 운명의 상대방,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조금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친구분들과 조금 여행을 떠나셔도 좋고요. 내가 익숙하고 안전하고 조금 머물렀던 어떤 공간에서 이동해서 조금 다른 환경 속에 있으면은, 이 운명의 상대방 분을 또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은 덜어 4번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 너무 좋아요. 내 남편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성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딘가로 조금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고 좀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뒤에 꼬마가 있죠?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아직 미혼이고 그냥 커플인데 이 꼬마는 누굴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남자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모르는 애가 타고 있어. 그래서 깜짝이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아빠 차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아까 홈플러스 이마트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자기 아빠 차인 줄 알고 지금 남의 차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다시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아니, 물론 농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익숙한 행동 반경에서 조금 낯선 장소, 조금 새로운 장소, 신선한 장소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또 조언 카드로 당신은 해변에서 진주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말은 즉 그거죠. 당신이 익숙하고 조금 안정적인 공간에서 무언가 진기한 것을 찾아내기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여행, 여러분의 모험을 조금 나서보시는 것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너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야 나는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너 지금 타로로 장난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진짜 저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나무라지 마시고 뭐 욕하면 욕먹고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중에, 조금 악플을 남기신다거나, 굉장히 비난의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관심만져도 너무 좋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악성 어떤 댓글이나 악플을 남기시면은, 나 A형이니까 30분 동안 말 걸지 마. 지랄도 병이라면 중증이겠죠. 저는 중증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시던 아직 만나지 못한 너를 찾고 있어. 너의 현생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니? 이 카드를 한번 이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성부터 먼저 펴보도록 할게요. 성. 과연 성은? 정씨 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정씨 성도 너무 좋죠. 정말 성만 봐도 너무 바르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초코파이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다면은 이분의 성함은 과연 무엇일지 가운데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정남. 혹시 앞에 배가 생략이 된 건가요? 라고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이 성이시고 이거는 그냥 남자. 그러면 그 끝으로 이분의 성함 마지막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성함은 정남녀. 자, 여기까지 잘 왔는데, 신빙성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킹치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남녀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정려남이라는 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도 없으시다면, 이 자음에 대응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용남님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정유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편은 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러한 어휘가 주는 그냥 그 큰 느낌이라도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아빠 차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조금 떠나보시면 이런 운명의 상대를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애정과 이 운명과 사랑의 바다로 한번 몸을 한번 힘껏 던져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연애 라이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말더듬을 계속하면서 4번 분들 급하게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운명의 상대방 분의 현재 근황을 좀 보았고요. 아래쪽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조언카드, 그리고 끝으로 그 분의 현생의 지금 이름,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5번 분들 그 운명의 상대방 분의 모습을 보면요.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그 상대방 분은 아마도 염소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몰아닥쳤을 때 내가 어떤 본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적인 사고나 논리력으로 이 상황을 순리적으로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그런 미를 갖춘 게 지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5번 분들의 이 운명의 상대방 분은 바로 이러한 지적인 어떤 지성의 미를 가지신 여성향의, 여러분들 이거 뽑으신 분들이 남성분들이시라면 실제 이런 여성분이시고, 이걸 뽑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시라면 상대방 분은 여성향을 가진 그러한 남성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일구어 가려고 하는 자신의 터전 있죠. 그건 물론 집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나와 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하나 일구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른 상대들의 어떤 이 이야기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소화되어야만 어떤 판단이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보이고요. 또 재화나 물질 이런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어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머지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어떤 풀려지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를 읽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면 변화의 시기라고 느끼고 그 관계나 어떤 그룹으로부터 다른 방향을 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력을 가진 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잔들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 이가 빠진 이 길 밖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냉혈하거나 냉정하다기보다는 이러한 가치들도 내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또 내가 일구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여정을 좀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것을 손상시키면서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꿈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 이분의 근황이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지금 걸음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보시면 10번, 완지 카드인데요. 부채꼴 모양으로 펴진 가스방명수의 그 어떤 상징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조금은 내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어떤 나무들을 가지고 막 어딘가로 가고 있죠. 목적지가 역시 이 전의 그림하고 비슷하게 어딘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많이 무거운 거를 그 등에 짊어지면 될 것을 굳이 앞에다가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쥐고 가는 걸 보면은 정말 마치 누가 좀 날 알아봐 주기라도 해달라는 듯이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일종의 과도한 책임감을 조금 혼자 떠맡는다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분의 어떤 해당 직업군은 자영업자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1인 게임 개발자라든지 소규모 그룹에 속해서 어떤 한 목표와 자신이 일구고자 하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전념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큰 회사나 여러 명이 속한 그룹 속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어떤 지향점은 조금 다른 데 있어 보여요. 이분은 아무래도 자신의 강단이 있으시고 그걸 위해서 조금 다른 것도 조금 그대로 두고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바쁘고 에너지 소진이 많더라도 내가 다 끌어안고 책임지고 나의 사람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상대방 분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요. 5번 분들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름 만족스러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혹은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조금 연락했을 때,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든든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어떤 주변인 분들은 그냥 단순히 알게 되고 그냥 혈연이니까 맺어진 관계보다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대방 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조금 존중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여러분들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또 살아온 얘기나 어떤 풍부한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카드로 이제 숫자 2번에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이 동전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즐거워 보이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나름 균형을 이루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수입과 지출에서 조금 빠듯하게 조금 지내는 모습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근무를 하시면 월급이 들어오는데 또 나가는 것도 또 그만큼이다 보니까 그거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으실 수도 있고, 혹은 또 돈 문제가 아니라면 양쪽에 나와 있는 이 카드들로 보아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도 있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서 좀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잊어버리시고 보실 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노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싸우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답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부딪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노는 모습으로 봤다. 나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일구어 갔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수도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그 답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뭐 이렇게 계속 혼자서 무언가를 일구어가는 느낌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옥신각신 하거나 아니면 함께 협동해 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자신의 어떤 삶을 일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재화에 있어서는 일을 하시면서 조금 치열하게 또 균형을 맞춰가면서 혹은 즐겁게 이런 것들을 잘 조율시키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군으로서는요,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지만, 아마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룹워크이나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일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로 보아서 의견 조율이 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거나, 물론 그냥 단순한 어떤 생산이나 제조 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 리더의 판단에 의해서 그 방향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어떤 직업군에 속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랜덤 선택이고 제너럴 리딩이라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상대방분과 여러분의 성향이 약간은 조금 다르다. 그쵸? 여러분들은 컵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반면 이분은 컵을 놓고 나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분은 나무를 혼자 자기가 다 든 반면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나눠든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랑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전을 안고 있는 두 분의 모습 대비됐는데요. 이분은 하나를 그냥 혼자서 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운명의 상대방분을 만나시게 되면 이분이 미처 이 분배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종의 지혜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다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고집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말을 좀 쳐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봐가지고. 어쨌든 두 분의 모습은 이렇게 약간은 상반된 모습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볼 카드는요. 그러면은 이 정말 쉰소리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 운명의 상대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상대방 과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조언 카드를 펴봤는데요. 자, 일단 장소 카드로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데스 하면 여러분들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은 데스 카드는 그렇게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장소는요. 이게 지금 제주도 성산일출봉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종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거니는 코스라든지 늘 다니던 길 있죠. 거기로부터의 안녕,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여 안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한 공간이나 그런 코스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기분과 연애 기운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소 있죠. 그런 곳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5번 분들 가운데 극히 드물게 이제 커플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상대 여러분의 남자친구분, 그분과 섬으로 가서 이 데스 카드가 왜 데스 카드냐면 한참 놀다가 일부러 한 11시 돼가지고 어떻게 배가 끊겼대. 비행기도 다 매진이야. 사실은 다 매진을 시켜버린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든 하룻밤을 여기서 지금 외딴 곳에서 좀 지내야만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성장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좀 넘치고 의욕이 왕성하시다면 내 애인은 그날 밤 데스. 그래서 이러한 익숙치 않은 어떤 공간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조언 카드로는요, 꾀하다, 전략을 좀 꾀하다,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결심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결단력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얘기 카드예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패턴으로 일집 하면서 나의 새로운 운명의 애인이나 상대를 만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어떤 밀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이제 조류는 싹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단력을 가지고 곧 날씨가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계절이 오면 또 이런 자기가 못 가봤던 어떤 장소를 통해서 거기서 만날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꼭 이렇게 멀리 가거나 이렇게 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홍대만 갔지 이태원은 안 가봤다. 그러면 이태원 가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통해서 아직 만나지 못한 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끝으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나의 운명의 상대, 그분의 현생의 지금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살고 있을까? 이름이라도 좀 알아보자 하는 심정에서 제가 수타로다가 한 땀 한 땀 따서 만든 네임드 카드입니다. 자, 5번 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자, 성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이 무엇일지. 성 박시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박지성 아니고요. 박시성 너무 좋은 성이죠. 그래서 성은 일단 박시성을 가지신 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이름은 정말 억소리가 나는 그 카드 리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어이없는 어떤 피식하는 웃음은 잠시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성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지금 초조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만든 카드라서 마지막 이름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성함은 박억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주변 가운데 박억발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1번부터 이 5번까지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타로를 가지고 장난칠 거였으면 일부러 웃긴 이름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물론 이 컨셉을 즐겁게 해드리는 건 있지만 카드 조작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제 자신한테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평소에 그런 행동 자체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목숨 걸고 리딩을 해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성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 이름은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박바럭 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의 제작 의도는 자음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모음을 바꾸는 이름으로 해석하게끔 좀 만든 카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배용님, 박병영님,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남성분들이시다. 그러면 이 상대방의 성함은 박예빈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의 구독 취소하는 아우성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이건 취소예요. 네, 취소입니다. 네, 제가 이 카드가 제 몸에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취소는 아니고 이 자음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상대 이성분이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전략을 꾀해보고 이분과 이렇게 조금 어떤 환기시킬 수 있는 장소에 가면은 제 지금 멘탈은 환기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애정만큼 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 분들의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박억발님이라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운명의 상대가 곧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5번 분들의 리딩도 급하게 빨리 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직 만나지 못한 널 찾고 있어 너의 이름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즐거움도 드리고 싶지만 저의 영순이는 항상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타로 리딩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타로에 근거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께 리딩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이 네임 카드는요, 제가 나름대로 정말 여러분께 그 운명의 상대방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떤 통계청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펼쳐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이름의 나열에 대해서 약간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악의를 품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제 진심은 다 드러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의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멋진 인간관계와 또 삶을 일구시는데 미천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